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게 조금 판매자분들께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바로 떠오르는 게 없어서 댓글을 몇 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민구님은 총 도매처 몇 군데 하시나요? 저는 개수로 치면 한 30, 40곳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더 많이 하다가 이제 관리가 잘 되는 곳만 내버려 두고 하나씩 정리하고 있고, 또 새로운 곳이 있으면 저는 항상 하나씩 주문도 해보고, 이곳이 가격은 사실 어쩔 수 없고, 배송이나 실제 재고를 가지고 있는지, 배송은 잘 되는지, 이런 걸 체크해서 도매 사이트는 항상 수시로 체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곳도 떠오르면 테스트도 해보고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30곳, 3, 40곳 정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름이 월드님께서 민구님 셀러허브라고 광고 많이 나오는 솔루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을지라고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판매자분들은 판매 관련된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셀러허브란 곳에 광고를 안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저 역시도 굉장히 예전부터 사실 눈에 띄었었고, 초기랑 지금이 또 많이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사실 다짜고짜 좀 올렸어도 당장은 좀 팔리는 분위기였는데, 셀러브도 이제 이러저러한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품 수라던가 이러저러한 제한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셀러브 광고 많이 보신 게 아마 이런 거랑 구글 광고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셀러브란 곳은 보통 이제 플레이오토나 이셀러스 같이 상품을 본인이 등록하는 게 아니라 셀러브에 등록을 하면 셀러브 계정으로 등록한 제품들이 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마켓에 보시면 셀러브 계정도 있을 거고, 티몬에도 있을 거고, 위메퍼에도 있을 거고, 카카오에도 있을 거고, 이 업체들과 이제 계약을 맺어서 상품 수를 그래도 좀 많이 등록을 할 수 있게 해놨겠죠. 그래서 상품이 노출이 되고 판매가 되고, 그 수수료는 대신에 마켓 수수료 포함해서 한 30% 잡으면 됐었는데, 자세한 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셀러업은 우선 이 레이틀리라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틀리 코리아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거고, 아시다시피 셀러업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다수의 마켓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거고, 이 판매되는 마켓의 계정은 셀러업의 계정으로 판매가 되죠. 그래서 한번 판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셀러업의 계정으로 판매가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셀러업이라고 해서 이미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수만 벌써 10만, 8만, 8만, 20만 이렇게 G마켓과 아마 계약이 되어 있겠죠. 수십만 종의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노출이 사실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셀러브에서 저를 데려간다면 제가 좀 더 많이 팔아 줄 수는 있는데, 여튼 이렇게 셀러 허브 계정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평균 250만 명에 노출이 된다고 하고, 어쨌든 셀러 허브에서만 관리하면 타 마켓도 관리가 된다. 그래서 플레이오토와 이셀러스랑 과의 차이는 주체죠. 이제 마켓 판매자가 직접 마켓을 운영하는 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플레이오토랑 이셀러스라면, 이것은 셀러허브는 셀러허브에만 등록하면 셀러허브 제품만 품절시키면 전체 다 내려가고 이런 식인 거죠. 장단점이 있긴 한데, 등록이 좀 수월하다는 게 있긴 하지만 마켓별로 세세한 컨트롤이 안 된다, 이런 단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수료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다른 저는 아직 안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부분 30으로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품 수도 늘리고 다양한 마켓을 하려면 결국 이렇게 될 거고, 입점 절차야 사실 쉬운 거고, 이 레이틀리 코리아라는 곳에서 보면은 2012년부터 어쨌든 의류, 패션 관련 플랫폼 회사더라고요. 보면은 마치 한국의 예를 들면 무신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신사처럼 이제 가고 있는 회사라고 제 눈에는 보이는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셀러업을 한 걸 만들었고, 저도 이렇게 투자를 받으면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노하우는 굉장히 부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있고 개발자들을 많이 영입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름이님께서 물어보신 건 괜찮을지 였는데요. 셀러허브는 그래서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예전과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처음에는 셀러허브가 전화 CS까지도 막 다 해줬었거든요. 근데 아마 많은 불편함을 느꼈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그걸 보고 셀러허브에서 CS 대행을 해주는 사람은 그럼 죽어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좀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전화 응대를 대신 해주진 않고 게시판 같은 거, 게시판이나 카톡 업무를 대신 해주는 걸로 조금 변경을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셀러오브 자체도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주시하면서 여러분이나 저도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러오브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선은 매달 사용료도 55,000원이 들고 마켓 수수료를 더해서 어쨌든 셀러오브도 마진을 남겨야 되다 보니까 대부분 최대한 26.5라고 나와 있지만 30으로 편하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들어가면 네이버 경유했을 때 조금 추가받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써보진 않았지만 주위에선 대부분 30으로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산은 2월 25일. 뭐 정산은 뭐 다른 마켓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 성인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스타트 플랜은 5대 마켓만 되고 본인들의 운영하는 자사몰이 되는 거고, 베이직은 조금 추가가 되고 플러스가 이제 모든 게 되겠네요. 만약에 셀러오브에 입점을 한다면 플러스를 써야겠죠. 최대한 많은 마켓에 입점을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카페24와는 이미 제휴가 되어 있어서 55,000원을 쓰시면 카페24 몰에 있는 것을 셀러오브에 바로 전송을 할 수 있는 툴도 이미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보시면 카페24 몰을 하나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걸 이용해서 셀러업으로 추가 진출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만한 게 최대 상품 수도 생겼네요. 원래 이게 없었는데 계정별로 1000개, 하지만 이제 예외 상황이 있겠죠. 이 1000개가 판매량이나 배송이 잘 되면 아마 늘려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00개를 어느 정도 잘 굴리신 다음에 요청을 해서 계속 늘리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셀러업은 어쨌든 오픈마켓을 가입하지 않아도 다수의 마켓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진 솔루션 사이트이고요. 서비스 속에서는 뭐 사이트에 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결론은 이제 물어보신 게 이제 저의 의견이잖아요. 셀러오브 저라면은 활용해봄직합니다. 왜냐면은 상품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처음 예전 같으면 그냥 했을 텐데, 상품 대량 등록 엑셀은 이미 있더라고요. 엑셀을 통해 등록 혹은 API나 엑셀을 통해서 등록을 할 것 같고, 기존에 제가 진출한 마켓에 추가로 셀러업으로 같은 제품을 또 등록하면 물론 가격은 더 비싸겠지만 분명히 또 노출이 가끔 될 때가 있어서 추가적인 수익이 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수수료를 30 정도 잡다 보니까 판매량가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판매량이 높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용돈벌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래서 상품 열심히 가공한 상품이 있을 경우, 왜냐면 진출했을 때 월 사용료 55,000원에 뭐 플러스 이런 것까지 해서 좀 사용료를 뽑을 수 있을 정도 돼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 1000개로 일단 해보고 마진이 나면은 상품 수를 늘려서 계속 넣는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할 거면은 셀러오브 입장에서도 판매량이 좀 나오고 발송량이 잘 돼야 되다 보니까 등록하는 제품은 발송이 잘 되고 관리가 잘 되는 도매 사이트 제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예상은 어쨌든 용돈벌이 정도는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용돈벌이 수익은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셀러업가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많은 상품을 많은 마켓에 계속 등록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근데 우리 계정뿐만이 아니라 셀러업 계정으로 또 노출이 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좀 더 비싸게 올리는 거랑 또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상품을 어느 1000개 가공했을 때 진출해서 55,000원이 나오면은 저라면 당연히 진출을 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탁 판매도 입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다만 이제 얘네들도 이미 겪어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품절이 많은 판매자라던가, 제가 셀러업을 처음 보고 바로 든 아이디어가, 바로 든 잔머리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CS를 막 전화까지도 대신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CS가 너무 죽어나겠다. 왜냐면 우리 같은 무재고면은 재고 관리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셀러오브 계정으로 다 등록을 했는데 그 제품들이 품절이 나면 얘네들 계정은 어떻게 되란 말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셀러오브 계정이 지금도 G마켓도 등급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세팅도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투자 받은 걸 가지고 어쨌든 마케팅에 엄청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 수가 이렇게 되면 사실 안 팔릴래야 안 팔릴 수가 없거든요. 이 상품들이 네이버에도 당연히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매출은 간간히 날 거고, 다만 뭐 용돈벌이 정도로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추후에 제가 하게 되면 제가 상품을 요 정도 했는데 매출이 이 정도 났다라고 제가 공개하는 한번 영상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러허브 자체도 이미 무재고 위탁 판매자들 혹은 뭐 관리 안 되는 판매자들도 이미 겪어 봤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들이 많이 추가가 된 것 같아서 관리 잘 되는 도매 사이트 제품을 결론적으로는 진출하시라라고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추가적인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셀러버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다음 주에도 판매에 조금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준비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잘 팔리실 겁니다. 감사합니다.